처음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 진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현관문은 열려있고 어두컴컴한데 집은 개판되어 있고 물건들은 전부 밖에 나와서 바닥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데 심지어 도둑까지 드나든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결과적으로 잔금 치르고 일주일 만에 6천만 원 차액으로 매도 계약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낙찰받은 집을 명도하고 매도까지 마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도라는 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다 보니 경매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제가 겪은 이야기가 하나의 간접 경험으로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물건은 경매 물건 조사하다 보면 종종 보이는 채무자가 망 땡땡땡의 상속인인 물건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소유자분께서 돌아가신 거죠. 낙찰받았으니까 이제 얼떨떨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건 열람을 하러 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건 열람을 해야 현 점유자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볼 수는 없었겠지만 막상 보고 나니까 이거 괜히 봤나 싶더라고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기존 소유주가 경매 개시 직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입찰을 했고 또 그걸 알고 갔지만 개인적인 정보라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막상 정황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상속을 받은 분이 아드님이셨는데 20대 초반이셨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짊어지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나이로 느껴졌어요. 막 집으로 경매한다고 하면은 온갖 문서가 날아올 테고 온갖 부담스러운 연락을 받으실 텐데 좀 그 점이 안쓰러웠습니다. 이 현 소유자는 기존 소유자의 채무와 함께 한정 상속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건 서류에서 보통 소유자의 연락처가 있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다가 사건 내역 중 한 장에 아무런 다른 내용이나 설명 없이 볼펜으로 대충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현 소유자의 모, 그러니까 어머님의 연락처였던 거죠. 기존 소유주와 이혼한 상태셨고 사실상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연락해도 되나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고 고민 끝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잘 되었고 명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매라는 게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또 좀 거친 분들도 많은데 차분하게 잘 대화를 해주셔서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 중에 첫 번째는 현 소유자 아드님이 지금 군복무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경매 진행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가셨는데 그래서 연락처가 없었던 거였어요. 두 번째로 그 집은 지금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짐들은 다 챙겨갔고 쓸모없는 집만 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지만 집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빈집이라는 것과 집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 아파트가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였고 그리고 경매 물건 조사하다 보면은 등기부나 전입신고서 이런 거를 확인하면은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를 알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임장 갔을 때 그 구축 아파트, 특히 구축 아파트는 문 손잡이나 바깥 창문에 샤시를 했는지, 요즘 새로 한 샤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황동색 아니면은 은색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런 걸 보면은 대충 상태가 어떤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금 장치도 고장나서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하면서 느꼈던 건 이분도 그렇고 지금 소유자분도 그렇고 집에 딱히 미련은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기색이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서 자꾸 받고 연락받으면서 스트레스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다행히 그 아드님께서는 곧 휴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셨고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빈집이라고 하고 그래서 명도 자체는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았는데 문제는 집에 남겨진 짐이 있다고 한 말이었어요. 이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집은 제가 소유권을 받더라도 남겨진 짐은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린 뒤에 며칠 뒤에 휴가라고 말씀하신 기간에 아드님께 소유자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저는 낙찰받은 남재민인데 편하실 때 전화 부탁드린다 이렇게 남겼어요. 문자를 남기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답장 왔어요. 바로 답장이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문자로 보낸 내용은 전화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자로 할 수 없겠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문자로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입찰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요. 미납관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납관리비에 대한 정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집에 짐이 남겨져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짐들 정리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대충 심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경매 낙찰받아서 기존 소유자가 관리비 정산하고 나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관리비 정산 계획도 없으실 거고 남겨진 짐들도 딱히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문자를 남기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또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면서 며칠 지났는데 어머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자기가 대신 연락하면 안 되겠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마음이 좀 안쓰럽고 안 좋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짐에 대해서 제가 처분을 하려면 기존 소유자로부터 유체동산 포기각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실물 서류다 보니까 우체국 등기로 왔다 갔다 하면은 또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락하기도 힘들어 하시는 소유주분한테 이런 무거운 문서를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포기각서라는 게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문자 내용으로 남겨도 추후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내용을 직접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작성해서 어머님한테 아드님이 이 내용을 저한테 복사해서 문자 남겨달라고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아드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문자를 받았고 그렇게 집에 대한 처분 허락을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명도가 끝났습니다. 잔금 납부 기일이 돼서 잔금 납부를 하고 집에 찾아갔더니 와 진짜 좀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이미 기존 소유주분께서 돌아가신 내용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빈집이라 그랬는데 이 집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보통 기존 거주하시던 분이 짐을 챙겨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예상되는 집의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거의 모든 짐이 꺼내져서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고 개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도둑이 든 집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님과 마침 마주쳤는데 밤에 이따금씩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얼른 문 잠금 장치부터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열쇠 수리공 불러서 집 잠금 장치부터 정상화했고 철거업체 불러서 짐들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철거한 뒤에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받은 집은 구축 아파트였고 내부 공사는 한 번도 안 했던 것으로 추정돼서 인테리어를 도배나 장판 같은 기본 정도는 하고 내놓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타입이 5구 사이즈,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혼부부 수요가 많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 단지가 뭐 요즘 서울 수도권 대부분이 그렇지만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중층 이상의 매물이 한 두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전체 세대가 20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설프게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적당한 수준에서 내놓고 입주할 때 직접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청소만 하고 내놓은 지 한 1, 2주 정도 됐는데 바로 매수 문의가 왔습니다. 어차피 가격 협상의 여지를 두고 매물을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자분께서도 가격 협상이 왔었고 가격이나 잔금 일정 부분에서 잘 협상을 해서 매도 계약을 마쳤습니다. 받은 계약금으로 미납된 관리비도 정산을 마쳤고요. 1년 이상 비어있던 집이 이제는 집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분께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물론 저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물건에 입찰을 한 거였지만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와 별개로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경매라는 게 단순히 싸게 낙찰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의 일이 얽힌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신중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매를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계시거나 열심히 입찰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들려드린 현실적인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